역사라는 게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역사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지지만 우선 동양 사람이 보는 역사, 또 서양 사람이 보는 역사 크게 달라요. 서로 달라요. 먼저 동양 사람은 역사를 뭐를 역사라고 부르냐? 역사가 뭐예요? 실제 역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다 이 자리에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인생을 뭐 이제 다 다뤄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굳이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한 분들도 앉아 계세요. 그렇지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역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역사. 기록. 지난 기록. 기록이다. 예, 기록이다. 기록이다. 여러분, 역사 이전이 있어요. 역사 이전이 있고, 그렇죠? 이걸 선사라고 해요. 역사 이전, 선사. 또 역사 이후가 있는데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그 갈림길이 있어요. 무엇을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 역사는 기록이 시작된 이후의 삶의 과정이고, 기록이 있기 이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선사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선사 시대에도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선사 시대에도 삶이 있었을 때 없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선사 시대의 삶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나요? 유적. 예, 유물이라는 거 있어요. 유물 또는 유적이 있어요. 유적. 그렇죠? 유물이나 유적은 있는데 무엇이 없는 것이 선사예요? 기록이 없는 것이 선사예요. 맞아요. 유물이나 유적은 있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를 선사시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세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국시대에 이 세 나라만 있었느냐, 한반도에? 그렇지 않아요. 북쪽의 만주에도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 한반도 남쪽에도 마한, 진한, 변한, 또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삼국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있었던 사국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가야예요.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삼국은 기록이 있고 가야는 뭐가 없느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가야는 역사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기록이 없고 무엇만 남아있어요? 큰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덤도 있고, 그렇죠? 가장 사람이 죽으면서 떠나가면서 남겨놓은 게 뭐예요? 무덤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살았던 많은 주거지, 그렇죠? 주택, 또 그들이 모여서 만든 여러 가지 신전, 그리고 먹구거리, 뼈다구,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들이 많은 유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사시대 이후에 인류가 여러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록을 남겼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시죠? 사진 찍으시죠? 네, 언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가장 많이 찍을 때가 언제세요? 기념일. 네, 기념일. 여러분들의 기념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의 기념일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중요한 기념일이에요?
네? 결혼식, 또 졸업식, 또 네? 생일, 또 장례식, 예, 또 상가, 네, 생일에 속하는 거죠. 큰 생일이죠, 생일 중에. 네, 이런 경우에 사진을 찍어요. 또 여행 가서 사진을 찍죠. 여행. 또 언제 사진을 찍어요? 이런 여러 어떤 중요한 계기, 아주 중요한 비중 있는 날, 기념할 만한 날 사진을 찍습니다. 기념을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무엇을 만들어요? 패밀리 히스토리를 만들어요.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입증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앨범이 있어야죠. 앨범의 맨 첫 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들의 앨범의 첫 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앨범의 첫 장에 뭘로 어떤 사진이 딱 먼저 딱 맨 앞에 앞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부는 합법적으로 출범한 부부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생아가 아니다. 정통성을 먼저 입증하려면 맨 먼저 무슨 사진이 딱 맨 위에 올라와야 돼요? 결혼식 올라와야 되겠죠? 합법성. 그렇죠? 이 정당한 결혼에 의해서 정당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현재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가족 역사의 첫 줄이 바로 결혼식 사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한 채 아이를 낳고 한 20년을 살았대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려서 계속 아이들이 크니까 엄마 아빠 언제 결혼했어?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찍어가지고 나중에 앞에다 갖다 붙였대요. 왜? 결혼식을 안 하고도 결혼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인신고하고 살 수 있죠. 또 혼인신고 안 하고도 동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이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대요. 근데 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학생 앞에서 5분 이상 강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지죠? 그러면 국민학교 1학년 앞에서 10분 이상 계속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이 자요. 애들이 자고 나가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70이 넘은 분들을 상대로 40분, 50분 강의를 하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요청, 이건 굉장히 뭐예요? 폭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한 말, 역사니, 교양이니, 문화니 뭐 이런 딱딱한 말을 자꾸 생각하여 하는 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문이라고 그래요. 고문.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하늘나라 가기가 좀 힘들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노인들이 괴롭히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은 어려운데 저는 길게 얘기하도록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짧은 얘기를 길게 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괜히 조카들한테도 환영을 못 받은 것처럼 이제는 어른들 앞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